그중에 첫째가 소득세를 만 34세가 안 되셨으면 최대 100%까지 세금을 안 내실 수가 있으세요. 세금을 그러니까 한 푼도 안 낼 수가 있는 거예요. 1년치에 대해서. 만 몇 세? 만 34세. 만 34세. 그래서 요즘에 고액 유튜버들이 탈세 때문에 국세청에서 걸렸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뜨잖아요. 맞아. 그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줄리의 라디오입니다. 프리랜서는 처음이시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꼭 챙겨야 합니다. 초보 프리랜서가 꼭 알아야 할 세금 내는 방법. 프리랜서로 크리에이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장 다닐 때는 회사에서 알아서 해줘가지고 신경 쓸 게 없었는데 프리랜서가 되니까 종합소득세다, 원천세다 알아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 있죠.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 김누리 세무사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누리 세무사입니다. 저는 세금 환급과 기장 대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세무사고요. 네. 오늘 줄리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네네. 자리에서 많이 물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많이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처음 차근차근 프리랜서가 처음에 꼭 알아야 하는 것들, 궁금했던 것들 속 시원하게 물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프리랜서는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프리랜서는 크게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원천세를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소득세는 일단 5월에 내는 거고 5월에. 그 다음에 성실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5억이 넘는다면 6월에 내십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는 보통 법인이라는 개념이 없긴 하지만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3월에 납부를 하시게 되고 마지막으로 원천세는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원천세는 한 달에 이렇게 지급했던 거를 다음 달 10일에 이렇게 네, 거죠. 맞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꼭 프리랜서가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네. 저도 이번에 5월 종합소득세 때 네. 프리랜서 분들 신고 대행을 하면서 네. 저는 사업자 등록이 없는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까 하는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진짜 네. 저도 고민 많이 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딱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만약에 1년 매출이 7,500만 원 넘어서 네.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었다 하면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내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야지.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지 좀 더 경비 처리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원활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은 일반 프리랜서보다도 세금이 줄어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건강보험료도 오른다. 그리고 또 혹은 또 등록을 안 하면 세금을 덜 내는데 등록을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맞나요? 첫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안 하고의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차이는 없습니다. 진짜로? 네네. 왜냐하면 소득 세금이라는 것은 네. 사업자가 자기가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 알아서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고 안 해도 되는 건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되는 국민의 의무가 세금 납부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면은 네.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내가 되어 있을 때 네. 그게 탈락이 되게 돼요. 그러면은 건강보험료가 조금은 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약간 누구 밑에 뭐 예를 들어 가족 밑에 있었을 때는 조금 덜 내는데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제가 이제 알아서 더 내야 되니까 그래서 네. 조금 더 오른다. 네네.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그 3.3% 원천세 환급 대상이 되는 것도 맞나요? 원천세 환급은 네.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작년에 1년 동안 벌어들인 매출에서 비용 빼고 그 다음에 소득세 계산 구조를 따라가가지고 네. 자기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은 환급을 받게 되는 거지. 네. 그거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사업자 등록을 안 한 프리랜서도 충분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연 7,500만 원을 벌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간이 사업자로는 낼 수 있는데 네. 간이로 하는 게 낫나요? 그러면 안 해도는 되니까 프리랜서는 꼭 의무는 아니니까 간이로 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안 하는 게 낫나요? 둘 중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7,500만 원을 안 벌면 못 벌면? 7,500만 원 안 벌면은 네. 그거는 진짜로 그 사업 프리랜서 분들의 마음에 달리긴 하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사업자 등록을 내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네.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네. 첫째가 소득세를
만 34세가 안 되셨으면 최대 100%까지 세금을 안 내실 수가 있으세요. 세금을 그러니까 네. 한 푼도 안 낼 수가 있는 거예요. 1년치에 대해서. 만 몇 세? 만 34세. 만 34세. 예를 네. 들어서 뭐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만 34세가 안 되셨으면 네. 서울 지역이나 뭐 경기 지역에 있으시면 소득세 50% 절감이 가능하고 오? 그 외의 지역에 살고 계시면 소득세 100% 감면이라고 해가지고 네. 세금을 거의 최소로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그 정도만 내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럼 몰랐어요. 저 만 34세 미만이거든요. 그러면은 해당될 수가 있구나. 근데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제가 약간 경비 이런 그런 내는 그런 지출이 좀 적어요. 네네. 그래서 고민한 것도 있거든요. 약간 벌어들이는 것보다 쓰는 게 좀 적으면 그러면은 약간 이런 절세 같은 혜택을 좀 못 받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안 하는 것도 괜찮나요? 그래서 프리랜서 분들의 소득세 신고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예요. 네. 경비가 없다.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제가 세금을 적게 내드리고 하고 싶어도 저도 네. 마음이 참 아파요. 이게 막 다른 사업자분들에 비해 2배, 3배 프리랜서 분들은 세금을 무조건 내게 되니까. 아, 그래가지고 더 사업자 등록을 하시라고 해요.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은 네. 경비 처리할 때 운용의 폭이 조금 좁아요. 왜냐면 이 과세관청에서 봤을 때 사업자 등록도 안 하는 네가 무슨 경비를 이렇게 많이 써?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가족이나 뭐 친구를 쓸 수가 있잖아요. 혼자 일을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있어서 프리랜서 분들은 직원을 쓸 수가 없어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직원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장점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프리랜서의 정의가 물적 설비, 인적 설비가 없어야 되는데 맞아. 그중에 인적 설비가 고용을 할 수 없다는 게 그게 프리랜서의 약간 하나의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가족한테 뭐 어머니한테 일을 조금 주신 다음에 어머니가 일해줬다 해가지고 그거를 세금 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을 하면은 내년 소득세 5월에 그거에 대해서 경비를 인정받으면은 내 세금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는 게 하는 게 좀 절세 혜택을 받고 그게 또 오히려 또 현명하고 똑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네, 근데 네. 주의하셔야 하는 게 네. 유튜버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자 등록을 하셔도 네. 부가세 면세 사업자로 부가세를 안 내지만 네. 그 외 다른 프리랜서 분들은 부가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자신이 뭐 1년 동안 납부하게 되는 부가세랑 소득세를 비교하신 다음에 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하면은 제일 좋겠네요. 네. 저는 지금 사업자 등록을 안 했거든요.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은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 궁금해요. 일반적인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3.3%를 제한 다음에 소득을 지급받잖아요. 네. 그 지급받는 게 다 국세청에서 데이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누락하지 말고 그 지급 명세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로부터 받아가지고 네. 아니면 홈택스 가서 자신이 조회를 한 다음에 네. 그 소득에 대해 가지고 5월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다른 유튜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글로부터 해외 회사로부터 돈을 받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요거는 잡아내기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요거는 구글에서 뭐 국내 국세청에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서 그거 유튜버 분들은 자기가 뭐 수익에 대해서 정산 내역을 뽑아보든가 네. 아니면 통장 내역을 한번 봐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자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진신고. 네네. 그래서 요즘에 고액 뭐 유튜버들이 탈세 때문에 국세청에서 걸렸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뜨잖아요. 맞아. 그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신고를 안 했어요. 어떻게 나중에 한꺼번에 걸리는 건가요? 네네. 나중에 국세청에서 표적 조사라든가 유명한 유튜버들에 네. 대해서 계좌를 까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저는 약간 그것도 궁금했어요. 약간 신고할 때 저도 신고 방법을 좀 몰라요. 저 홈택스에 가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클릭하라는 대로 막 클릭 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저는 간편정보였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게 제가 기록을 다 한 건지 안 한 건지 알아서 조회해서 떴긴 했는데 이게 내가 번 게 다 맞나 싶었는데 어쨌든 신고는 완료가 됐대요. 뒤늦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다 기록을 안 한 것 같은데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요. 지급 명세서를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해요. 3.3% 원청 징수가 됐다면 네. 홈택스 들어가서 지급 명세서 제출 내역을 조회를 하시면은 네. 그동안 받았던 소득에 대해서 다 뜨고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신고를 하시고 해외로부터 프리랜서 소득을 받으신 경우에는 네. 통장 내역을 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자기가 스스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100만 원을
이렇게 구글에서 해외로 네.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홈택스에서 100만 원 제가 이렇게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직접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어디 뭐 뜨는 게 아니라 가지고. 네, 그래서 그걸 놓쳐가지고 나중에 뭐 가산세 내거나 아니면 과세관청으로부터 징수를 받아가지고 좀 더 안 내도 될 세금을 내셔야 하게 되는 경우가 또 많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나중에 근데 결국엔 안 내다 보면은 어쨌든 다 걸리기 걸리는 마련. 경우가 많죠. 네네. 좀 절세를 못한 것 같거든요. 약간 경비 지출 그런 걸 따로 진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막 영수증을 뭐 어떻게 내렸는데 영수증을 내가 평소에 관리를 했었나 이렇게 싶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를 지출 자료를 만약에 그런 일반 프리랜서나 아니면 간편장부 대상이신 분들은 이 지출 자료를 어떻게 내는 건가요? 그럼 영수증을 모으셔야 돼요. 카드 영수증 이런 거 말고 네. 그냥 종이 영수증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1년치를 가지고 그거를 증빙 자료로 삼아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꼭 가지고 있으시고 네. 두 번째로 청첩장 요즘 결혼식이나 뭐 장례식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하세요. 오. 그래서 청첩장, 뭐 부고장 그런 거 사진 찍거나 아니면 요즘 카카오톡으로 많이 받으니까 그거 캡처해가지고 오. 그거를 갖고 있으면은 한 번에 2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영수증을 1년치면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어떻게 자료를 다 하나씩 올리는 거예요? 자료를 올리는 건 아니고 그거를 장부 작성할 때 몇 월 며칠 날 어디에다가 얼마를 썼다고 이렇게 쓴 다음에 그거를 통으로 해가지고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영수증을 국세청에 내는 건 아니고 네.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뭐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했을 때 증빙 자료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 5년치는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이 사업자 등록을 하셨으면은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자기 모든 등록한 신용카드에 대해서 얼마를 썼는지 홈택스에 떠가지고 그거는 따로 카드 영수증을 모으실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쓰시는 것도 좋죠. 사업자를 내신 경우에 한해서. 그래서 사업자 내시는 경우가 좀 더 경비 처리도 많고 쉽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기준이 좀 궁금해요. 복식장부랑 간편장부 두 개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신의 작년도 매출에 대해 따라서 간편장부와 복식장부가 결정이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매년 5월 초쯤에 우편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같은 걸로 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납세자들한테 보내줘요. 네. 거기에 신고 유형이 보이는데 간편장부 뭐 단순율, 간편장부 기준율,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뜹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간편장부 단순율은 EFG 유형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홈택스에 들어가서 모두 체험 서비스라고 네. 그거는 진짜 클릭만 해보면 바로바로 돼요. 그렇게 했어요. 네. 저도 그렇게 하니까 그냥 다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오. 아니면 ARS 전화를 통해서도 네. 전화번호 뭐 버튼만 누르면은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서 그렇게 신고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간편장부 기준율 여기서부터는 조금 까다로워요. 네. 그게 바로 D 유형 분들이신데 D 유형. 네네. 그분들은 본인이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으시면 직접 신고를 하시되 되도록 세무사한테 맡기시는 게 좋고 네. 복식부기 의무자 가장 중요하죠. 네. 7,500만 원 넘는 복식부기 의무자들은 A, B, C 유형이신데 이분들은 진짜 되도록이면 세무사, 회계사분들한테 맡겨가지고 복식장부를 작성을 하시고 신고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금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돼가지고 네. 아니 그럼 질문이에요. 만약에 꼭 세무사로 하는 게 좋다고는 하는데 이 복식장부 대상이 되시는 분들 네. 만약에 난 안 하겠다 내가 알아서 공부해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너무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은 이거는 정말 개인이 못하는 일인가요? 영역인지. 뭐 회계학 공부를 하시고 네. 세법을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하시겠지만 네. 경험이 없으시면은 조금 많이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세무사 사무실 직원들도 저연차분들은 많이 힘들어하셔서 그분들도 많이 공부를 하셨지만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일반 프리랜서 분들은 좀 더 많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가지고 하시는 거를 네,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간편장부는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클릭하면 할 수 있는데 네네. 이 복식장부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세무사한테 네네. 맡기는 게 제일 네네. 좋다. 알아서 잘 해주시는 거죠. 그럼요. 알아서 다 비용 처리해드리고 장부 작성해드리고 재무제표 발급해드리고 약간 그리고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꿀팁 같은 것도 잘 그럼요. 알려주시죠. 각종 세금 혜택들도 잡아드리고 그동안 뭐 미진했던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거는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상담까지 다 해드리니까 1년에 그냥 한번 세무상담, 절세상담 받는다 생치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만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 그럼 약간 궁금한 게 상담만 받고 싶은 경우도 있나요? 상담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간편장부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서 막혀서 좀 도움 좀 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것도 그냥 뭐 전화 상담을 이용하시든 채팅 상담을 이용하셔서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 할 수도 있구나. 너무 네네. 좋은데요? 신고하기 사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이럴 때는 세무서에 맡겨야 되는데 네네. 이러면은 어떻게 맡기면 되는 건가요? 한 번도 맡겨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가까운 네이버 지도를 켜셔서 세무사 검색한 다음에 집 가까운 분들에게 전화를 통해가지고 네. 비용과 신고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거나 요즘엔 인터넷에 여러 가지 세무사 비교 플랫폼 사이트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뭐 크몽이랑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에 크몽이나 뭐 세무사 이렇게 치시면은 저도 뜨고 다른 세무사님들도 뜨고 거기에는 다 금액까지도 떠요. 오늘 이렇게 프리랜서 분들한테 필요한 이야기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진짜 저도 진짜 궁금했는데 그것도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꿀팁 좀 많이 얻고. 네네. 좋아하는 일에 도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에 어떻게 도전하고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지, 일하면서 수입 지출 등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정성스러운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3분께 좋아하는 굿즈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좋아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매일 할 일을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떡 메모지와 한 달의 수입 지출 관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가계부 떡 메모지를 드릴게요. 많이 댓글 달아주세요.